지난 시간에는 그 오행이 무엇이냐, 오행의 속성에 대해서 쭉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이 오행이 음양분할을 해서 드러낸 글자가 되는 간지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운동이라는 것이 목운동, 화운동, 토운동, 금운동, 수운동 이렇게 밖으로 펼쳐졌다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사물의 운동 또는 운동의 경향성을 의미한다면은 간지란 것은 뭐냐면 이러한 성질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각기 차이점이 나는 모양대로 그대로 글을 붙여놓은 것이다 또는 문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오행에서 그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운동 과정을 이룩할 때 목 중에도 양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갑이라 하고 음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을이라 하고 또 화에서도 양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병, 또 음적인 성질을 가진 것을 정, 토에서도 양의 속성이 많이 드러난 것을 무, 음의 속성이 많이 드러난 것을 기, 그 다음 금에서도 양의 속성, 음의 속성, 경과 신, 그 다음 수에서도 양운동, 음운동이 이루어지는 걸 봐서 임과 개,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한 것이 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지 자체의 출발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학설적으로 다 규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욕심내지 않고 오늘은 이 간지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에서도 그 성질이 양적인 요소와 음적인 요소, 그 다음 화에서도 양적인 요소와 음적인 요소 이렇게 차별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름 붙인 것이 바로 그 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지라고 하는 건 지지, 우리 흔히 띠로서 그냥 뭐 쥐띠다, 용띠다, 소띠다 띠로 주로 표현하는 이 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은 천간적인 요소가 땅에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가불이라고 하는 것이 목운동을 하는 요소를 드러낸 것이라면 땅바닥에 그것이 실현되어 있는 모양이 인, 묘 이렇게 지지의 그러한 기운이 실현된 것 중심으로 지지 모양을 따서 붙여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에 지지는 쭉 세어나가면은 천간은 10개인데 반해서 지지는 그 12개가 됩니다. 12개. 자부터 쭉 붙여나가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 글자 자체가 갖는 오행적 천간처럼 그 지지에도 드러나는 그 오행적 속성이 있는데요. 자는 수에 속하고 축은 토에 속하고 인과 묘는 마찬가지로 목에 속하고 지는 다시 토에 속하고 사오는 화에 속하고 그다음 미는 토에 속하고 신과 유는 경과 신을 그대로 내려와서 금에 속하고 다시 술은 토에 속하고 해는 수에 속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천간하고 지지하고 개수를 세어봤을 때 지지 요소에서 볼 때는 자하고 해하고 두 개가 수에 해당되죠. 그 다음 금을 세어보면 신하고 유가 두 개 천간하고 똑같은 개수가 되죠. 근데 가운데 있는 무하고 기라고 하는 요소가 땅바닥에 드러난 것을 보면 토가 축, 진, 미, 술 이렇게 그 4개나 드러났습니다. 이게
간지를 처음에 이해할 때 당혹해 하는 것들이죠. 그 청간은 10개인데, 청간 10개인데 왜 지지는 12개냐 이거죠. 그 이유는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긴 힘들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원리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회전하여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태양을 중심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요때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각도 요소가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햇빛이 도달해야 되겠죠. 이렇게 도달되는데, 지구의 회전은 지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회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역을 쪼개면 요렇게 쪼개볼 수 있겠죠. 요런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 지구가 회전을 할 때. 자, 이때에 햇빛이 계속 도달하는 공간을 이해를 돕기 위해 생각한다면은 이 공간이라고 보고, 빨간색으로 칠해볼까요? 햇빛이 도달하는 공간.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햇빛이 도달하지 않는 공간. 도달하지 않는 공간. 그 다음 이곳은 뭡니까? 회전운동 이 축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곳은 저쪽 축을 넘어서 햇빛이 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햇빛이 도달되는 공간과 도달 안 되는 공간이 섞인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햇빛이 도달되는 공간이 넓고 도달되지 않는 공간이 작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축이 구부러져 있음으로 해서 별과 별의 각도는 정반대편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죠. 별과 별의 각도는 일정하더라도 결국 땅에 형성되는 기후는 4가지 성질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축이 기울어져 있음으로 해서 천간에서 부여되는 오행운동 속성이 같다 하더라도 지지에 드러나는 것은 어떻다고요? 토의 성향이 더 드러난, 2가지가 더 드러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축이 똑바로 서 있다면 지구가 여기 있고, 자, 반대편에 있을 때에도 기운이 똑같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구부러져 있으니까 어떻게 형성돼요? 구부러져 있으니까 계절적으로 여기가 여름이라면 여기는 겨울이 형성되죠. 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4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지축의 기울어짐에서 결국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남반구, 북반구에서는 서로 또 계절적인 반대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지지는 어떻다고요? 이렇게 하늘에서 뿌려진 기운이, 즉 일조량을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리에서 일조량을 이루어주더라도 땅에 형성되는 기운은 계절적으로 4가지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절적으로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극지방에 가까우면 거의 계절적인 편차가 없는 거죠. 이러한 땅과 하늘의 그 차이점이 드러난 것이 천간, 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서로 짝을 이뤄서 하늘에는 목운동, 그 다음 땅에는 자를 수운동으로서 처음에 짝을 지어놓은 것이 이게 바로 간지입니다. 간과 지. 그래서 하늘에는 목운동 요소가 있는데 땅에는 물의 운동 요소가 이루어져 있더라. 이렇게 짝을 쭉
지어 나간 것이 갑자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해서 쭉 매겨 나가서 짝 지어 놓은 것이 60갑자라는 거죠. 60갑자. 흔히 이걸 줄여서 그래 육갑. 육갑하고 인내 그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습니다만은 육갑이라는 것이 60갑자의 순환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주명리에서는 무엇이 쓰이냐면 이런 그 간지의 조합, 간지 조합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운명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또 기질적으로는 어떠한 요소로 드러나느냐, 이것을 챙겨보는 것이 사주명리에서 이 간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간지를 모르고서는 도저히 이 역학에서 명리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들 이제 이 간지는 알고는 있으니까 간지 자체는 뭐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익혀서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 하는 것도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알고 있는 이 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은 그 부분을 개괄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모르겠으면 지난 시간에 했듯이 모르겠으면 모르게 항상 4계절 옮겨라 했죠.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옮겨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천간적으로 그 갑을이라고 하는 요소는 봄, 병정은 여름, 무기는 이제 가운데에 여름과 가을을 조절하는 역할을 결국 하는 것이라서 어느 계절에 배속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체로 계절적인 진행으로 볼 때에 어디에 들어온다고 해?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가운데. 그 다음에 경과시는 가을, 그 다음에 임각에는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해요? 어떤 형태로 쪼개어져서 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을 제일 빨리 이해하는 방법, 그냥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봄이구나, 봄인데 앞에 오니까 초봄이죠. 초봄. 초봄의 속성은 어때요? 만물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만물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니까 생동을 의미하고, 또 만물이 새로워지니까 놀람, 그리고 위로 솟아오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을은 봄 중에서 어디에 있어야? 앞이 아니라 뒤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충 봄이 무르익은 봄이겠구나. 그래서 어떻다고 해? 옆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기운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을은 간지 자체의 뜻을 풀이할 때 대체 등나, 등나라는 것은 초목이 이렇게 휘어져 나간 속성, 그런 것이 드러난 걸 보고 을의 맥입니다. 그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을이 늦은 봄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좋다는 거죠. 그 다음 병정은 마찬가지로 이제 벌어지다가 크게 팽창되는구나. 나무가 자라는 걸 잘 보세요. 병정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불기운의 성질, 즉 초여름의 기운을 얻어서 만물이 번성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정은 그 기운이 상당히 많이 이제 펼쳐져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람이 장성하에 있으면은 장정, 이렇게 해요. 장정. 그때 장정 정자로도 쓰죠. 자, 이 무는 이제 무성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름의 무성한 기운이 드러나가지고 더 튀어나가지도 못하고 양의 기운을 얻어서 한없이 벌어졌다가 한없이 앞으로 튀어나왔다가 도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못 들어가고 거기서 밀리 나온 힘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멈춰 있어 만물이 무성하게 벌어져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무성하게 벌어져 있는 형태. 그 흡사 밥을 할 때 밥을 한참 지어가 어떻게 해요? 밥을 한참 지어가 뜸을 들여요, 뜸. 이 뜸 들이는 기운이 이 무와 기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요때의 이 무와 기의 성질은, 무는 대체로 양적인 성질이 극대로 드러난 것이고,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더 튀어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쑥 꺼지고 있는 상태가 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튀어나왔다가 다부 들어간다는 도로 돌아간다는 거죠, 원래 자리로. 당겨져서 들어간다는 이것이 이 기의 성질이 드러난 거. 그래서 음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밖으로 튀어나가다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때에 뭐가 되느냐 하면 만물이 다 무르 있습니다. 무르. 즉 뻥튀기를 하는데 양기를 따뜻한 기운이나 뜨거운 기운을 확 가해가지고 쌀이 부풀죠. 만물이 부풀죠. 부풀었다가 여기서 그냥 바로 확 잡아당겨버리면 설익은 밥이 되는 거죠. 여기서 머물러서 한참 동안을 뜸을 들이고 난 다음에야 서서히 딱딱함이나 굳어짐이 제대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나기의 성질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절적으로 가을에 해당하는 기운. 가을에 해당하는 기운이 경과신이죠. 그때부터 서서히 안쪽으로 급속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기 시작했다가 결국 겨울에 응축을 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초가을, 늦가을. 그 다음에 초겨울, 늦은 겨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일 무리 없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불병정의 일반적인 뜻은 대부분의 그 텍스트라는 곳에 드러나 있으니까 이해를 한꺼번에 빨리 해버리시려면 바로 어떻게 계절적인 요소로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좀 더 세밀하게 쪼개 표현한 것이구나. 이 정도면 욕심내셔도 충분히 이 공부는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지,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부터 시작하여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글자 자체가 갖는 오행은 제가 아까 간단하게 붙였었죠. 자 자체는 동지의 이 기운, 동지, 즉 동지라는 것은 음이 다하고 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어떤 기운을 의미하는 간지로 오행적으로는 수입니다. 수에 속하고 만물이 시작이 되는 어떤 형태. 그래서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린 것이고 함축되어 있는 기운이 드러난 것이 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떻게 겨울을, 요게 계절적으로는 12월이 되는데 12월 기운을 지나서 봄으로 넘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인묘진이 봄, 사오미가 여름, 신유술이 가을, 그 다음에 해자축이 순서적으로는 여기에 묶입니다만은 겨울.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진행되는 방향대로 그 지지 배치를 해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인과 묘는 그대로 목의 봄, 가을과 같고, 지는 뭐냐면 중간에서 계절적인 조절 요소를 하는데요. 설명 붙이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토다 그냥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 사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병정에 그대로 응해서 내려와 있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신유 하는 것은 경과신에 그대로 응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임계는 해, 개수는 이렇게 자,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그냥 쭉 배속해 놓았는데, 아까 땅의 구조가 뜻하고 땅은 복잡하다 했죠. 그 성질이 두 가지 더 많이 드러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진미술이라고 하는 지지 요소가 결국 어떤 요소에 하늘에 있는 오행의 기운이 땅에서 스스로 조절력을 갖도록 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천간과 지지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이해가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 자체가 갖는 그 일반적인 뜻은 그 보통 뭐 일반적인 텍스트에 보면은 많이 나타나 있으니까 갑은 큰 나무라 한다, 우레라 한다 하는 일반적인 글자 자체의 뜻은 텍스트를 참조하시고 오늘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실 거는 별거 아니구나. 일단 별거 아니다라는 그 생각부터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갑을병정 무기영신인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글자만 알면 대강 하루만 배워도 대강은 본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리나 사주 공부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어렵다.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이 공부하는 영원히 멀어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취지에서 글자 자체의 뜻은 일일이 안 먹겠습니다. 계속 계절로 제가 바꾸어서 나갈 테니까 갑을병정 무기영신인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가 뭔가 저 계절이 바뀌어가는 것이구나.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히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이 정도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간지를 드러난 사주팔자 정하는 문제, 이 문제를 같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